안녕하세요. 원더뷰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죠. 종목 고르는 팁.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한번 제가 알고 있는 방법들, 또는 지금 20대, 30대이신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저점에서 한 40% 올라왔고요. 또 코스닥 지수가 저점에서 한 60%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주식들 아마도 적거나 크거나 보유를 하고 계실 텐데 수익률은 어떠셨나요? 여러 개 종목을 사서도 잘 가는 종목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종목을 어떤 걸 사야 되는지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가장 첫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잘 아는 기업에 투자라입니다. 잘 아는 기업. 현대차를 잘 아실 수도 있고요. 내지는 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를 잘 아실 수도 있고 또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통신주에 대해서 잘 아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일반적인 분들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런 아주 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실적 부분에 대해서도 삼성전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그리고 휴대폰 이런 또 사업 분야가 매출 비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또 지수 관련주를 갖다가 편입시키다 보면 종목들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지수의 컨트롤용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건 추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지만 아무튼 기업을 갖다가 선택할 때 종목을 선택할 때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이냐. 자, 20대 젊은 분들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떤 쪽에 강합니까?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IT, 인터넷, 내지는 게임 이런 쪽이 좀 정보가 빠삭하시겠죠. 그리고 실제 내가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루트들 그런 걸 이제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가장 단순한 예로 게임주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게임주도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임 혹은 PC방에 갔더니 사람들이 이 게임에 대해서 다들 얘기를 하고 있더라. 혹은 어떤 유튜브나 이런 방송들을 봤을 때 그 게임이 요즘 대세더라 하는 게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어떤 게임이 가장 성행을 하는지 또는 그런 어떤 게임 회사의 특성들을 갖다가 하나씩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 업체는 과거에도 이렇게 히트를 쳤는데 또다시 이렇게 히트를 치는 작품을 만들어냈구나. 내지는 어떤 기술진 그런 어떤 역량들이 뛰어난 기업이구나. 지금은 아주 대표적인 게임을 못 만들어내고 있지만 조만간 그래도 히트를 칠 만한 게임 만들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목을 차트나 내지는 뉴스나 누군가 추천해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요. 내가 잘 살펴본 어떤 기업들 내지는 잘 알 수 있는 어떤 업종들 내에서 선택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만 내가 지금 어떤 종목이 필이 꽂혀가지고 바로 사면 안 되겠죠. 주가가 바닥권에 놓여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씩 조금씩 사들어가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딱 봐서 할만하다. 괜찮겠는데라고 생각이 들 때쯤이면 아마도 저점 대비 올라와 있거나 혹은 쭉 상승을 해서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 있다는 거죠. 존니라는 분이 요즘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분의 투자 방식을 일반적인 초보분들이 따라하기에는 사실 상당히 무리수가 있습니다. 가격을 논하지 않고 시장의 어떤 위치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산다. 그거에 따른 어떤 계획과 또 다른 원칙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는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 저 같은 경우엔 예를 들어서 한미약품, 경동나비엔으로 이전에 수익을 좀 크게 거뒀습니다. 제가 잘 알 수 있는 어떤 기업들이 있었죠. 그리고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는 당시에
우리나라에 지금 크게 보일러 회사가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해외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고 또 집집마다 각각 보일러를 설치한다라고 하면 선택지가 거의 하나였던 거죠. 이제 그런 기업들을 갖다가 주식 가격이 저점에 놓여 있을 때 미리 발굴해내는 거죠. 그래서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 어떤 게임들이 뭐 기대작인지, 혹은 해보니까 어떨 것 같다든지 이런 배경 지식이나 또는 내가 그런 거를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은 있어야 됩니다. 뭐 여성분들이라고 하면 뭐 화장품주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지금이야 어떻게 보면 중국 때문에 한물 갔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다시 그런 시장이 찾아올 수 있는 거죠. 뭐 한류 열풍이 불고 중국 관련주들이 들썩일 때 화장품주 혹은 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이런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상당히 두드러졌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게 발생을 했지? 내지는 그런 걸 내가 접할 때쯤에는 주식 가격은 어땠지? 이제 이런 걸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는 거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뉴스에 나왔던 어떤 기사나 날짜들과 그리고 현재 주식 가격 내지는 그때 주식 가격들을 비교해 보는 거죠. 이때쯤이면 이렇게 살 수가 있었겠구나. 가장 최근에 예를 들어본다면 저는 카카오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지금 70% 정도 수익이 달성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런 거겠죠. 카카오 모르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카카오톡을 다들 하고 계시고요. 그럼 이전에 어떤 주식 환경 갖다 살펴보는 거죠. 주가가 얼마까지 내려갔었지? 다음하고 카카오가 합병을 했을 때 기대치에 올랐다가 9만원, 8만원 그 언저리까지 내려갔었네. 그리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또다시 뭔가 반등을 했었군요. 뭐 이런 어떤 히스토리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아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차트에서 주식 가격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이벤트 내지는 뉴스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 정도만 한번 기록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식 종목이 2천여 개가 넘는데 모두 다 알 수는 없어요. 다만 내가 강점을 가진 분야 내지는 내가 관심권에 두는 어떤 산업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단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증권사에 나오는 어떤 리서치 자료들, 업종 내 분석, 뭐 애널리스트 자료들, 이런 거 몇 개만 읽어보더라도 아주 어렵지 않게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아주 잘 정리를 해놨어요. 각 어떤 시기별로 분석표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걸 일일이 엑셀에 넣어가지고 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그러면 종목을 고르는 어떤 안목 자체도 생기고 그 누구보다도 주식 투자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이런저런 거가 다 어렵다. 나는 무슨 종목을 도대체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사기만 하면 내려갈 것 같고 혹은 가는 말 위에 달려들지도 못하겠고 또 이제 변동성장 내지는 또 순환매장 갖가지 시장 상황들에 대해서 나는 대처 방법을 잘 모른다. 그러면 ETF라는 걸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TF는 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또는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뭐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업종을 대표하는 ETF 또는 지수를 대표하는 ETF죠. 무슨 얘기냐?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코스피 200에 관련된 ETF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가 올라간다. 얘도 올라가고요. 떨어진다. 떨어집니다. 다만 종목들보다는 지수 상승률이나 이런 게 크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엄한 종목이 들어가서 막 10% 20% 손실 나는 것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올라도 2, 3% 내려도 2, 3%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종목 지수 ETF가 될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관심권에 두셨다가 뭐 어느 순간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랬었죠. 뭐 IT, 반도체 섹터가 강했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보다는 반도체 지수에 투자하는 게 더 수익률이 좋았겠죠. 그래서 반도체 ETF 혹은 또 자동차가 바닥권에 놓여 있을 때 자동차 업종이 뭔가 이제 호재를 안고 올라갈 것 같다. 그렇다라고 하면 자동차 업종 ETF를 선택하는 게 방법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종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있는데
ETF를 선택함으로써 그런 어떤 개별 위험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분들이라고 하면 ETF를 뭐 얼마씩 얼마씩 분할 매수하는 전략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ETF를 하다 보면 뭐 원유 선물 ETF, 금 선물 ETF, 달러 선물 ETF 이런 부분의 얘기도 듣게 되고 혹은 또 관심권에 놓으실 텐데 초보분들이라고 하면 선물이 붙은 ETF는 처음에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아야 될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나 또 어떤 변동성 자체에 대해서 대비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 관련 ETF 정도에만 국한을 하셔라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뭐 가장 첫 번째 얘기와 비슷한 내용일 수 있는데 종목을 잘 모르겠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업종 내 1등 하라는 종목에 포커스를 두시라는 거죠. 반도체다 그러면 뭐 삼성전자 아니면 SK 하이닉스, 뭐 게임주다 그렇다라고 하면 뭐 NC소프트나 네오이즈, 또 뭐가 있나요? 제가 뭐 게임주는 잘은 몰라서 어찌되었건 뭐 여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을 선택하기보다는 어느 업종 내에서 항상 마켓 쉐어 1등을 하고 있는 종목, 그 종목을 관심권에 두시다가 그런 종목이 어떤 매수 기회를 줬을 때 분할해서 매수하는 전략,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1등주를 노리는 게 좋으냐? 최소한 망할 위험은 적다라는 거죠. 적자가 날 때는 다 같이 나지만 살아날 때 업종 대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브랜드 인지도 그리고 어떤 시장에 대한 장악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튀어오를 때 가장 빨리 튀어오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업종 대표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펀드나 이런 곳에서 매수할 때 가장 선호될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에요. 뭐 펀드, 기관 자금이죠. 내지는 외국인 자금. 이런 자금들이 들어올 때 아무 종목들이나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기본 시가총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내지는 어떤 순이익률이냐 또 기업의 어떤 이익 전망치에 대해서도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매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락할 때야 다 같이 하락을 하지만 올라갈 때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먼저 가게 돼 있는 거죠. 뭐 이번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번 2020년 1분기 같은 경우 이미 흑자 전환을 했죠. 그런 측면이 내가 종목을 사들어갈 때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는지 안다라고 하면 최소한 어떤 업종 내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내가 알아두고 항상 관심권에 두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알아두신다라고 하면 종목을 선택할 때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쉽게 즐겁게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하시다 보니까 어려움도 생기고 궁금한 것도 많으시죠. 이번 뭐 영상들을 쭉 연속으로 제작 중에 있는데 주식 투자하면서 최소한 5년, 10년 차 되신 분들 못지않게 배경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정보들 한번 잘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